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서 많은 분들이 오늘 출근길 무료로 대중교통 이용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경기도와 업무 조율이 되지 않아 이 서울에서 카드를 찍었을 때만 무료 적용이 되고 경기권에서 카드를 찍을 경우 적용이 안 된다는 점 아셔야겠습니다. 시청과 구청 주차장도 오늘 폐쇄되니까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1월 1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서 대중교통 무료 이용과 공공주차장 폐쇄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광진구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광장동 폐기물 처리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강동구청사에서 민원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연결해봅니다. 고소득자의 과세가 강화되고 저소득 가구 지원이 확대되는 등 달라진 연말정산 정리해드립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등은 출퇴근 시간대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운영되고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서울시의 이번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지난해 7월 제도가 시작된 뒤 오늘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지난 11일 광진구 신년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정치인들과 유관기관장, 주민들이 새해 덕담을 나누고 한 해의 포부를 밝히는 자리였는데요. 그런데 광장동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반발하는 주민들이 고성을 외치다가 끌려나가는 등 매끄럽지 못한 인사회가 됐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광진구청 대강당에 300여 명이 운집했습니다. 한 명씩 내빈 소개가 이어지고 이윽고 김기동 광진구청장의 신년사가 시작됩니다. 김 구청장은 올해 있을 지방선거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음과 동시에 지방 분권형 개헌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올해는 민선 추기 출범을 위한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 분권 개헌으로 지방자치를 회복하는 역사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11월 지방분권 개헌 방침회의를 서울시 자치구에서 제일 먼저 출범하는 등 서울시장 후보들도 신년 인사회를 찾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영선 의원, 전현희 의원이 자리한 가운데 박 시장은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선전 중인 광진구를 높이 샀습니다. 그 재정과 권한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김기동 구청장님이 가지신 그런 꿈을 실현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때 박원순 시장의 인사말이 끝남과 동시에 몇몇 주민이 행사장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광장동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로 이들은 고성을 외치다 공무원들의 저지로 행사장 밖으로 이끌려 나갔습니다.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주최 측은 행사장 정리에 바빠졌고 주민들은 끝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기동 구청장님, 시장님, 우리를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라도 한번 하고 이게 무슨 그게 있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격분하게 안 그래요. 아무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신년 인사회는 남은 주민들과 축배를 들며 마무리됐지만 광장동 주민 10여 명은 참석 인원이 모두 빠져나갈 때까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새해 덕담을 나누고 한 해 계획을 밝히는 광진구 신년 인사회는 껄끄러운 여운을 남긴 채 그렇게 끝났습니다. 딜라이브 서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얼마 전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강동구청사를 오가는 민원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사장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강동구청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저는 지금 강동구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얼마 전 보도도 했었죠. 이 공사장에서 민원을 봐야 하는 주민들 모습이 꽤나 위태로워 보였는데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 뒤편으로 건물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이 강동구청 본청사의 모습인데요. 네. 1970년대에 지어져서 약 한 40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오래전에 지어진 만큼 이 건물 노후화도 상당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 강동구청에서는 이 건물의 내관과 외관을 교체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지난해부터 시작해 오고 있습니다. 낡은 건물을 고쳐 쓰는 건 좋지만 이 문제는 리모델링 공사장에 이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공사장 이 본관 앞에 이 건축 자재들과 폐기물들이 쌓여 있고, 그리고 이 외벽 중간에는 이 공사장 이 가림막이 파손되거나 뚫려 있는 부분도 보이실 겁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본청 이 현관 앞에 이 비계를 놓기 위한 이 파이프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 그 밑으로 이 아무런 보호막 없이 그냥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이프를 설치하다가 떨어지게 되기라도 한다면 이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만 봐도 이 안전 문제가 제기될 만한 것 같습니다. 보도 이후에 달라진 점은 없습니까? 이 구청 대책도 좀 궁금합니다. 네, 구청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 공사장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보시다시피 지금 이 본청 앞에 이 건축 자재들과 또 폐기물들이 쌓여 있고 그 사이를 주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오갈 수 있는 상황에서 예. 이 공사장 안전 관리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부터 이 강동구 의회 차원에서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 마련은 미흡했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현장에 강동구 의회 건설재정위 소속 김용철 의원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 그 지난해부터 이 구청 리모델링 공사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강동구청 본청사는 2017년도 본 예산 14억 8천만 원이 배정되어서 9월 달에 시작해서 12월 초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공사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추가 공사가 있어서 50억이 넘는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안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강동구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중심 강동구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공사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고도 나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안전모를 착용 안 하고 지금 공사를 하면서도 아주 위험천만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사로 인해서 차량 손실이라든가 어르신이 미끄러져서 다치는 일들, 여러 가지 폐기물로 또 밑에서 사람이 다니면서 또 옷에 젖고 또 파편을 맞아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이런 일이 흔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오늘도 지금 와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다니는 곳에 안전지대 설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험 표지판도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빨리 시정하고, 이제 겨울 공사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래서 조금 더 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우리 구에 지금 겨울에는 허가도 안 내줍니다. 구착공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를 하면서 안전을 우선히 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겨울철에 공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야기되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좀 우려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섭식이 아니고 건식 공사를 합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물론 창틀이라든가 외벽을 할 때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온도가 10도 이상 영하로 내려갈 때에는 이 결로나 여러 가지 봄이 되고 여름이 될 때는 여러 가지 공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용접 부위라든가 보온 작업, 또 폐기물 버릴 때 여러 가지 공사가 지연될 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겨울철에 공사가 진행되는 탓에 이 부실 공사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주민들, 구청 행정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이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강동구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였습니다. 이 민원인들은 물론이고 이 누가 봐도 위태로워 보이는데 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으니까 좀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동구청 연결해봤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8시쯤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색에서 가재울 뉴타운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SUV 차량과 모래내에서 수색로 방향으로 직진하던 택시가 충돌한 후 택시가 눈길에 미끄러져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오모 씨와 SUV 차량 운전자 강모 씨는 각각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40대 여성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9시 30분쯤 송파구 가락동의 리모델링 중인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건물 1층 은행의 탕비실에서 시작돼 2,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같은 날 새벽 4시 50분쯤 용산구 동자동의 컨테이너 2동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건물들 사이에 있던 공터의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된 불이 컨테이너 박스 2곳으로 옮겨 붙으며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컨테이너 박스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와 각종 집기류 등이 불에 타 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6시쯤 중랑구 면목동의 한 다가구 주택 옥탑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약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옥탑방 거주자 40대 여성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직장인들은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예전보다 정말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간소화 서비스만 믿다가 놓치는 부분도 많다고 합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점검해봤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이 지난해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에 강합니다. 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경력 단절 여성이 포함되고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 공제가 중복 적용이 허용되는 등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도 눈길을 끕니다. 여기에 중고차 구입비와 학생들의 체험 학습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것도 특징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 자료가 제공됩니다. 반면 지원이 확대된 난임시술비와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편입된 고시원 등의 다중생활시설의 경우 반드시 별도의 납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그 세액공제 요율이 작년 15%에서 20%로 상향됐어요. 월세 공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간소화 서비스보다는 본인의 계약서랑 그리고 뭐 이제 지급한 통장 사본 등을 자료로 제출을 하는데요. 준주택 중에서 작년까지는 오피스텔만 공제 대상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다중생활시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고시원이 추가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이 밖에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연말정산 때마다 고민인 것이 바로 맞벌이 부부들의 그 부양가족 등의 공제를 누가 몰아서 할 것인가 이걸 텐데 누가 받는 게 유리할까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소득이 많으신 분이 공제를 몰아서 받으시는 게 유리하고요. 소득세 자체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신 분한테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득이 많으신 분이 소득공제를 몰아서 받으셨을 때 그 적용되는 세율이 공제 부분에 대한 적용되는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공제에 대한 효과가 더 큽니다. 가끔가다 과다 공제 때문에 문제가 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하면 될까요? 그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땅을 파셨던가 해서 양도소득이 발생이 되셨는데 그 부분을 사전에 체크를 못 하셔서 과다 공제에 적발되는 사례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형제가 여러 분이신 경우에는 그 중에 이제 한 분만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라던가
그 기본 공제를 받으셨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중복해서 공제를 해서 적발되는 사례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 달 28일까지 제공되며 증명자료 수집 제출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연말정산 말고도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각 자치구별로 출산 장려금이 달라지는데요. 액수도 액수지만 지원 대상도 확대돼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도 장려금이 지급되는 곳도 늘었습니다. 송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는 첫째 아이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자치구가 늘어납니다. 먼저 종로구와 중구, 영등포구가 기존 둘째부터 출산 장려금을 주던 방침을 바꿔 첫째부터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25개 자치구 중 첫째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자치구는 모두 7개 구입니다. 영등포구와 중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첫째 출산 시 각각 10만 원,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종로구는 7월 1일부터 3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둘째 지원금도 대폭 상승합니다. 영등포구는 둘째와 셋째 지원금을 각각 50만 원, 300만 원으로 중구는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종로구도 7월 1일부터 둘째 출산 장려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셋째 장려금 100만 원도 150만 원으로 높입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장려금 대신 육아용품을 지원해 줍니다. 서초구는 올 상반기부터 첫 아이를 임신한 구민이 동주민센터에 임신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주고 서울시는 올 7월부터 자녀 수와 상관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기저귀, 방수요 등 1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송지현입니다. 서초구의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구정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문화도시와 지역개발이 중점입니다. 이날 조은희 구청장은 서초구에 새 역사를 쓰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서초구의 지난 성과가 차례대로 발표됩니다. 꼴찌였던 공공기관 청렴도는 지난해 1위를 차지했고 지역 내 집단 무허가촌인 성디마을은 오는 2019년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됩니다. 수년간 진행돼온 방배동 하수암거 공사는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지난해 여름 주민들의 그늘이 돼준 서리풀 원두막은 트리로 변신해 거리를 화사하게 밝힙니다. 민선 6기가 마무리되고 민선 7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변화하면서도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해입니다. 서초구민과 함께 99도에 남은 1도를 더해서 서초의 새 역사를 쓰고 싶습니다. 이날 인사회에선 앞으로의 구정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조은희 구청장은 예술의 전당 일대의 반포대로를 문화지구로 지정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지역 내 인프라를 활용해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제4차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양재 R&CD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특구 지정을 추진합니다. 구정 방향엔 주민들 의견이 더해집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엄마들의 희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남들이 다 하는 평범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게 단 하나의 꿈이자 목표인데요. 앞으로도 저희 부모들이 안전하게 육아할 수 있는 서초구로 만들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요. 이 밖에 주민들은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와 같은 굵직한 사업뿐 아니라 서리풀 원두막과 같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도 선호하고 있어 올 한해 서초구의 구정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뉴타운 재개발 공사를 하다 보면 사업장 주변 주민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잦습니다. 노원구 상계 뉴타운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첫 삽을 뜬 상계 4구역에 이어 6구역도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재개발 공사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상계 4구역 재개발 인근 주민들은 뉴타운 공사가 시작된 후 아파트 건물에 금이 가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파트에 지금 각 균열이 가는 바람에 그 균열에 대한 지금 혜택을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문제는 상계 4구역뿐만이 아닙니다. 올봄 철거가 시작되는 상계 6구역도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계 6구역의 이주율은 현재 95%가량 진행됐습니다. 빠르면 올 봄이면 철거 공사가 시작되는데 공사가 시작될 경우 뉴타운 주변 주민들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사장과 주택가까지와의 거리는 어른걸음으로 5발자국 남짓. 철거가 시작되면 소음과 미세먼지 등의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일단 6구역에는 바로 일반 주택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소음, 진동, 비산 문제로 인해서 당장 이제 호흡기 질환자부터 그런 질환자 발생을 두고요. 실제 지난 여름 철거가 진행된 상계 4구역의 경우 주변 초등학교와 유치원생들이 호흡기 질환 등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학부모 측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4구역은 지금까지 법적 기준치 초과로 총 5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4구역 총 5건입니다. 오늘도 초과돼가지고 오늘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66대 11로 1대 11 초과된 걸로 해서 재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주민들은 조합과 시공사, 주민이 함께하는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고제와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에 따라 현행 승객수 기준으로 운송회사에 하루 50억 원, 많게는 60억 원까지 보전해야 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둘째치더라도 이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진단과 대책 마련에 시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는지도 짚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은 숨이 막힙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